빅몬스터입니다. 약간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틀 연속 수익 보고 갑니다. 리버풀은 많이 아쉽네요. 후반전 1대3 미드 때 빌라의 분위기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메갈리스터의 치명적인 미스로 실점하고 그대로 동점골까지 2점슛 허용하면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경기 4개의 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4연패를 끊고 직전 벌리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4위권 경쟁에 다시 희망의 불을 붙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연패를 끊긴 했으나 강등권인 벌리를 상대로 홈에서 정말 힘겹게 2대1 승리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폼은 여전히 나빠 보였으며 최근 브레넌 존슨에게 기회가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이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벌리전에서도 브레넌 존슨은 3개의 빅찬스를 놓쳤고 정말 골문 앞에서 발만 갖다 대도 들어가는 찬스들을 놓치는 걸 보니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과연 남은 경기에서 손흥민의 텐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벌리전에선 레프트백 자리에 올리버 스킴이 선발로 출전했는데 빌드업 단계에서나 패스 장악도나 그럭저럭 1인분은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문 레프트백이 아닌지라 수비에서 확실히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보스텍 감독의 전술에서 발이 느린 수비수는 확실히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봤다면 75분 드라구신과 올리버 스킵을 교체하면서 반더벤이 레프트백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반더벤의 레프트백 이용? 이거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다른 놈들보다는 제일 낫더라고요. 반더벤은 레프트백으로 이동하자마자 좋은 타이밍에 오버래핑해서 측면에서 위협적인 크로스 시도까지 이어졌고 81분엔 언더래핑 이후 그대로 박스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서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했었는데 저게 과연 수비수의 침착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반더벤과 페드로 포로 2명의 수비수들의 득점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매디슨과 브레넌 존슨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반더벤을 레프트백으로 기용하기엔 아직 프리미어리그 이적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드라구신의 선발 기용은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이죠. 토트넘이 최근에는 홈에서 맨시티를 줄곧 잘 잡아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으로 토트넘은 홈에서 시티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 4연승에서 손흥민은 시티를 상대로 무려 3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한 경기들의 공통점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시티를 상대로 승리했던 4경기에서 모두 35%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했으며 그 결과 4경기 모두 클린시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최근 연패 기간에서도 리버풀을 상대로 플랜 A를 고집하는 모습을 봤었고 오늘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리그 일정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건 토트넘 원정이 가장 큰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이번에도 로드리의 무패 신앙을 믿어보겠습니다. 현재 로드리가 출전한 경기에서 공식전 기준으로는 72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4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포스텍 감독의 전술 특성상 패배한다면 한 골 차이로 패배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어차피 토트넘은 승점 3점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1, 2차전 여파로 지난 리그 3경기에서 과감하게 완전 로테이션을 감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카디스, 그라나다로 이어지는 리그 일정이었고 아르다 길러와 브라임 디아즈의 맹활약 끝에 승리하며 로테이션도 원활하게 잘 되었으며 리그 우승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게 되었죠. 안첼로티 감독의 피셜에 의하면 이번 알라베스전에선 직전 그라나다전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이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2주가 넘게 남아있기도 하고 홈경기라는 점도 있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베터들에게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핵심급 선수들은 승리보다는 가장 최우선으로 챔스 결승전까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많이 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지로나전에서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0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알라베스는 승적팀답지 않는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갖춘 팀이고 수비 시에 강경 유지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팀입니다. 적절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늦추는 능력도 탁월하고 수비 지정을 갖췄을 때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거의 없으며 리그에서 최소 실점 6위를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직전 지로나전을 치르기 전까지 알라베스는 리그에서 최소 실점 4위 팀이었습니다.
사람 인생도 그렇듯 이렇게 많게 되면 본능적으로 몸을 많이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실력적으로는 알라베스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앞서 말했듯 알라베스는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플러스 2.0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지로나는 현재 바르셀로나와 리그 준우승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으로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동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3.2점을 도둑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바르샤전에서 부채로 들어와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포르투가 선발로 출전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전반전 59분 만에 교체되는 모습이었고, 이날 지로나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코너킥에서 득점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정말 안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사비오의 폼이 평소보다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왼쪽 루트를 통한 공격의 성공률은 매우 낮았었고, 역습 상황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스노우볼이 불러서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지로나였죠. 그래도 미켈 산체스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이, 전반전을 지로나가 1대2 리드로 끝내긴 했으나 경기 내용적으로는 계속해서 측면 공간이 털리고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많은 실점 위기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프타임 이후 수비를 보완하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모습으로 후반전 86분까지 알라베스의 후반전 슈팅을 한 개로 묶어 넣으며 큰 위기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지로나가 통안의 무승부를 허용하며 저의 장고도 함께 울었지만 이런 패배엔 큰 악감정은 없습니다. 지로나도 할 만큼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홈경기입니다. 참고로 지로나는 리그 기준 홈에서 14승 2무 1패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보이고 있는 팀이죠.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희망하는 비아레알은 리그 9위를 기록 중이며 직전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기록한 역전골이 VAR 끝에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취소되었으나, 여기도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소르로스의 헤더 득점으로 기적같은 역전승을 기록한 비아레알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은 클래식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크로스 패턴의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로나 수비수들의 키가 작은 편이고 공중볼에 약점이 있다 보니 이러한 약점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특히 193cm의 리그에서 헤더로만 5골을 득점하고 있는 소를로스와 180cm의 센터백 달레이 블린트의 공중볼 가움이 성사된다면 비아레알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로나는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이런 공중볼 수비에 있어 엄청난 약점을 보이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양팀 득점 성공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아레알의 사이드로 보자니, 비아레알은 지난 공시전 원정 17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에 실패했으며 마지막 클린시트 경기는 코파델레의 128강 경기인데 상대팀 이름이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로나가 직전 공격에서 사비오가 평소보다 많이 부진했고 포르투는 미친 활약 이후 다시 버로우를 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들에겐 기복 없는 경기력을 기대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전 경기는 좀 아쉬워서도 다음 경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아르템 도우비크의 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난 리그 6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찬스 상황에서 득점력이나 동료를 활용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지로나가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양팀 득점 성공과 지로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